현재 튀르키예로 국호를 바꾼 터키, 이곳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던 아이가 한국인의 구조를 받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인으로 귀화에 성공한 뒤 자신의 고향으로 찾아간 그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충격적인 대우를 받고 당황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 출신의 에네스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이 아니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안 될 정도로 제 어린 시절은 정말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일단 제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인해 돌아가셨는데요. 그때의 저는 죽음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이모 부부의 집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모 부부네 집에서의 삶은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이모부는 꽤나 규모가 큰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어렸던 저를 거리낌 없이 노동력으로 착취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음에도 학교는커녕 건설 현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일했고 늘 고된 일만 죽도록 해야 했습니다. 물론 일도 고됐지만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제 또래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마치고 지나가다가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비웃거나 놀리곤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마을에서 따돌림은 기본이고 거지라고 불리며 멸시당했는데요. 한 번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부모가 없고 학교도 못 다닌다는 이유로 마을의 또래 학생들에게 얻어맞은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마을 주민들 몇몇은 뜬금없이 자비를 시키는 경우도 있었죠. 저보고 어차피 버림받고 일만 하는 운명 아니냐며 술 심부름이나 자신의 집을 청소하라는 어른들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사회적인 고립을 겪으며 세상에 제 편은 없다는 것을 너무도 빨리 인지한 저는 매우 어린 나이였음에도 삶 자체에 미련이 전혀 없어지게 되며 심각한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모부는 제게 돈도 안 주고 실컷 부려먹기만 했기에 저는 이모부 밑에서 착취만 당할 뿐 별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억지로 해외 파견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독일의 건설 현장에 보내지게 된 건데 역시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일만 하는 제 처지를 딱하게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자의 삶이 바쁜 건설 노동자들이 저를 특별히 신경 써준다거나 하는 일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건설 현장은 무척이나 거칠고 팍팍한 곳이었죠. 그때 만난 게 바로 한국인 부부였어요. 그들은 주재원 신분으로 한국에서 독일로 파견 온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날도 인부들 모두가 전부 잠에 들었을 때 숙소 밖으로 나와 제 노예와 다름없는 기구한 인생의 눈물을 흘리던 차였는데 마침 근처 도로를 지나던 한국인 부부가 보호자도 없이 혼자 있는 제가 미아인 줄 알고 접근하더군요. 다행히 저는 본격적인 아동 착취를 계획하던 이모부에 의해 강제로 영어를 배워야 했고 여러 현장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되었기에 한국인 부부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그저 생전 처음 보는 사이였음에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물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서는 여러 음식과 옷가지를 나눠주곤 했습니다. 또한 제가 일을 쉬는 날에는 독일 곳곳을 함께 여행시켜주는 놀라운 호의까지 베풀어줬죠. 저는 이런 게 바로 가족인 건가 싶어 한국인 부부에게 전적으로 의존했고 그렇게 독일에서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부부는 독일에서의 주재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건네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제발 저를 버리고 가지 말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해버렸고 그렇게 저희 모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한국인 부부는 불임 부부였기에 제게 함께 한국으로 가서 살 것을 제안해 오더군요. 여기서 더 잃을 것도 없었던 저는 그 제안에 냉큼 동의했고 그렇게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과정은 일사천리였어요. 물론 이모부는 무료 노동력이었던 제가 가는 것을 반대했지만 이곳은 독일이었습니다. 당시에 터키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었지만 독일에는 관련 법률이 존재했고 저는 국제법에 의해 무사히 한국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처음 도착한 한국은 정말 신기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저처럼 아이인데 노동을 하는 경우는 일절 없었고 마주치는 어른들은 제가 그저 아이라는 이유로 사탕이나 과자 같은 군것질거리를 무료로 준다거나 심지어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는 따돌림도 전혀 없었다는 점도 매우 인상 깊었는데요. 저는 그간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 한국어도 못했기에 저보다 3살이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받아야 했는데
한국 아이들은 한국어도 서툴고 외모도 다르게 생긴 저를 전혀 차별하는 법이 없었고 늘 옆에서 챙겨주며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난생 처음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었고 이런 게 바로 행복한 삶이구나 싶어 매일 밤 눈물을 삼키며 한국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사랑만 받으며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건네오셨습니다. NS, 너는 이제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남자가 성인이 되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만 해. 군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심란할 텐데 오랜만에 여행이나 다녀옴으로써 생각을 정리해보는 게 어떻겠니?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를 인간답게 살게 만들어준 한국을 위해 군대를 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의 여행이라는 말씀에 갑자기 터키의 고향 마을에 한번 들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기회로 터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터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상상치도 못한 환대를 받았거든요. 분명 제가 어렸을 적에 유럽 국가로 떠났을 때는 저를 포함한 터키인들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았고 상상도 못할 모진 대우와 심지어 이유 없는 감금까지 당하며 거의 인간 취급도 못 받곤 했거든요. 하지만 현재 한국 여권을 가진 제게 그러한 형편없는 대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힘들게 줄을 서며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저는 한국 여권 하나로 비자도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이동하며 엄청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제가 한국의 강력한 국제적 입지에 연신 감탄하며 자부심을 느끼던 그때 갑자기 제 공항에 대한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의 독일 공항에서의 끔찍했던 기억 때문에 입국 심사에 거의 트라우마까지 생겼을 정도로 극심한 공포를 느끼던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제 한국 여권을 본 터키인 입국심사관은 이내 자신의 동료들을 부르며 빨리 이쪽으로 와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 여권의 위상도 여기까지인가 싶어 두려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바로 그렇게 달려온 터키 공항 직원들은 전부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인지 한국인인 저를 보고 무척이나 반겨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제게 현재 터키 내에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환대를 받고 있는 줄 아냐며 호들갑을 떨더니 이내 요즘 한국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는 뭐냐며 제가 대답할 틈조차 주지 않고 계속해서 속사포 같은 질문을 건넸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식 옷차림과 스타일링을 하게 된 저는 터키인들이 보기에도 거의 한국인처럼 보이게 된 모양이었는데요. 저는 제 새로운 조국인 한국의 위상에 다시금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그들의 질문에 전부 터키어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재밌는 건 이들은 한국인을 만났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흥분을 했는지 제가 터키어를 구사했다는 사실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들은 제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자신들끼리 터키어를 사용하며 제가 일반적인 한국인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다고 수군대더니 이내 친절한 미소로 저를 공항 안으로 들여보내줬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의 국민이 입국 심사관과 친구가 되어 수속 과정을 마무리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제 조국 한국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터키 공항에서는 문화 환영 선물이라며 한국 국적의 여행객들에게 여러 공예품들을 환영 선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이건 양국의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라고는 했지만 저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이러한 뜻하지 않은 선물까지 즐길 수 있게 하는 한국의 외교력에 감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터키 공항에서 나와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 약간 긴장이 되기도 했어요. 터키의 택시기사들은 요금 사기를 치는 것으로 매우 악명 높고 짐을 바리바리 싸온 제 모습은 누가 봐도 외국인 여행객이었기에 더더욱 표적이 될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터키 현지인인 척을 하기 위해 터키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런데 터키 택시기사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 터키인 맞아요? 당신 옷차림이 아무리 봐도 한국인이고 행동하는 것을 봐도 영락없는 한국인인데 어떻게 터키어를 구사하는 거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인인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택시기사는 놀라운 대답을 건네더군요. 한국인들은 콜택시를 부르면 꼭 도착 몇 분 전에 미리 나와 있으며 진작에 번호판을 확인하고 택시 쪽으로 걸어오죠.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상대방을 배려해주기 위해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터키의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한국인들만의 특징들이 매우 유명하답니다. 그는 중국인들은 택시가 도착하고도 5분 이상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자신들 발 앞에 택시를 세우지 않으면 탑승조차 안 하려고 한다며 학을 뗐는데요. 그러면서 터키인들은 딱 한국인들과 중국인들 사이라며 터키인들도 한국인들처럼 시민의식 수준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며 한국을 연신 칭찬하더군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온 택시기사는 이내 더욱 충격적인 말까지 건넸죠. 요금은 됐으니 그냥 가요. 아니, 어떻게 돈 한 푼 더 받으려고 사기를 일삼는 터키 택시기사가 한국인에게는 택시비조차 아예 받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그의 말에 그저 벙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해오더군요. 한국인 승객들은 매너도 무척이나 좋을 뿐만 아니라 택시에서 내릴 때 꼭 고맙다며 먹을거리까지 챙겨주더군요. 저는 그동안 한국인들에게 아낌없는 호의를 받았고 아무래도 이젠 그 호의를 돌려줄 차례인 것 같네요. 저는 이제 놀라기도 지쳐버렸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나 환대를 받는 건 그동안 한국인들이 그만큼 놀라운 시민의식으로 터키 사람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인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고향마을로 향하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는 기차를 타고 고향마을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꽤나 놀라기도 했는데요. 제 고향마을은 꽤나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역 간의 인프라 격차가 큰 터키에서 별 볼 일도 없는 고향마을 근처에 기차역을 짓는 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의아한 감정을 안고 도착한 기차역 매표소에서 저는 매표소 직원의 행동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한국 여권을 확인하더니 돈을 받지 않겠다며 손살에 쳤거든요. 저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탑승을 거절당한 건가 싶어 황당함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직원은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이시군요. 한국인 승객들은 저희 기차에 무료로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공항에서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어째서 터키에서는 한국인에게만 돈을 받지 않는다는 말인가? 저는 의아해서 어째서 한국인은 돈을 안 내도 되는 거냐는 질문을 건네봤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놀라운 대답을 건네오더군요. 사실 터키는 아직 고속열차를 개발할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6.25 전쟁 전후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터키의 낙후된 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술 원조를 해주었거든요. 즉, 터키는 한국의 기술력 덕분에 안전하고 빠른 고속열차를 도입할 수 있었고 이 기차는 터키의 여러 낙후된 곳에 정차하며 사람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주고 있죠. 그러니 저희 회사가 한국인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도 자랑스러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전이나 지난 일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었고 그때의 동맹국들을 위해 아낌없이 원조를 해주고 있다니 저는 세상에 한국 같은 낭만적인 나라는 절대로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더더욱 한국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료로 탑승하게 된 기차 안에서도 저는 여러 예상치도 못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죠. 바로 제가 한국인인 것을 안 터키 승객들은 연신 음식을 건네며 제게 말을 걸어왔거든요. 특히나 터키 소녀들의 한국에 대한 사랑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는데요. 이들은 정규 한국어 수업을 들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BTS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제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물론 터키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웬 터키의 아저씨는 자신이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은 분명 터키보다 못 사는 나라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국은 터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선진국이 되었다며 터키도 한국처럼 기술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침을 튀어가며 말을 이어나갔거든요. 저는 그저 문화뿐만 아니라 걸어온 발자취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한국의 저력에 감탄을 하는 한편 제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준 부모님과 한국이 아니었다면 저 또한 그저 먼 발치에서 한국의 성공에 부러움만 느끼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감사함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향 마을을 찾아가면서 여러 깊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순식간에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보는 마을은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아무래도 한국 덕분에 생긴 기차 때문인지 이제는 교통이 좋아져서 암암리에 행해지는 아동에 대한 착취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마을이 그동안 1.5배의 효율을 보이며 발전했다면 한국은 특유의 저력을 통해 거의 15배의 효율로 발전했고 한국과의 격차는 더욱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휴대폰조차 없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이곳 마을의 아이들은 제 삼성 휴대폰을 보며 엄청나게 신기해했고 자신은 삼성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휴대폰은 처음 구경해본다며 휴대폰을 이리저리 만지며 한국 제품들에 대한 동경을 내비쳤는데요. 그리고 그때 저는 뜻하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인이 이곳 마을에 왔다는 소문이 퍼졌는지 마을 사람들이 몰려나와 저에 대한 구경을 하러 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중 옛날에 저보고 그렇게나 거지라며 괴롭히고 때리던 몇몇 선배들은 초라한 행색으로 자신의 딸이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사진 한 장만 찍어줄 수 있냐고 부탁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결혼을 매우 일찍 하는 편인 이곳 마을이기에 그들은 벌써 아이까지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를 그렇게나 벌레 보듯 쳐다봤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인인 저를 마치 연예인 보듯 보고 있을 뿐더러 그들의 자식들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경의 눈빛으로 보고 있다니 저는 뭔가 알 수 없는 오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와 제가 달라진 점은 그저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된 것밖에 없는데 저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모부가 결국 아동납치에까지 연관되며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많은 생각에 잠기며 조국인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이 저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그때와 같은 비극적인 삶을 살았을 거라고 확신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 충성과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숭고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뒤 진정한 한국 남자가 되어 한국의 계속된 부흥을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